저기가 청와대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가보질 못해가지고 청와대학이 원래는 칭화인데 근데 이제 그 우리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 그것도 아니니까 저기가 청와대학이 원래는 공원이었어요. 청화원이라고 청화원인데 청와대학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청와대가 생각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청와대가 있고 중국에는 청화원, 청화대학이 있는데 한자는 틀려요. 우리나라 청와대는 풀을 청자, 기와 와자. 그러니까 청와대 지붕이 기와인데 파란색 기와로 되어 있다 해서 청와대 아닙니까? 근데 청화대는 그 맑을 청자예요. 그런데 맑을 청자라기보다 청나라 할 때 청자예요. 청나라. 그다음에 화는 무슨 화자냐? 중화할 때, 화려할 때 화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중심,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가 중국이다 그러면서 중화 사상 막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중국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잘났다 해가지고 소중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화자예요. 그러니까 중화가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청나라는 화려하고 그 막강하고 부강한 청나라 해가지고 청화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건데 그 북경에 베이징에 청화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청나라 황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북경 가면 거기는 가봤는데 원명원이라고 해가지고 서태후가 만들었던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청화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연역은 어떻게 됐느냐? 저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년교도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일으킨 그 사건이 뭐 난이라고 할까? 저희 때는 의화단의 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의화단 사건이라고 그렇게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는 의화단의 난 뭐 이랬었는데 그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 아편 전쟁 끝난 다음에 중국이 완전히 거의 뭐 죽어가는 병든 사자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중국을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도 임성운, 뭐 최수종, 뭐 전용록 이런 분들과 같이 한무술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게 의화단의 난, 의화단 사건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1899년부터 해가지고 1901년까지 1899년부터 1901년까지 부청멸양 해가지고 청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멸양 외놈 양키들을 그 양놈들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멸하자 없애버리자 이런 부청멸양의 기치하에 일어난 사건이 의화단 사건이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임성운 씨 같은 사람 그러니까 무술의 초대가도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저한테 총 한 자루만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총이 있어도 제가 질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성능 좋은 총이 있고 거리가 뭐 한 50m, 100m 정도 딱 떨어져 있고 저한테 기관총이 있고 그러면 무술 100단이 와도 제가 이기죠. 그냥 따다다닥 그냥 난사해 버리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의화단의 난이 아무리 저 사람들이 무술에 뛰어나고 저 중에는 무술의 고수들 대가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탈하게 진압이 돼요. 그래가지고 맺어진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 1901년에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그 8개 연합군한테 유럽의 8개국한테 돈을 배상하는데 그 돈이 얼마냐? 4억 5천만 양을 갖다가 배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쯤 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그 유럽의 유럽의 8개 나라한테 4억 5천만 양을 갖다가 배상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거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1909년에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미국이 받도록 되어 있는 그 금액 중에서 3,200만 양을 돌려받기로 했대요.
1909년부터 1940년까지 미국이 아유 그래 불쌍하다 우리가 얼마 받았는데 그중에서 3,200만 양은 돌려줄게. 그런데 일시불로는 안 되고 1940년까지 그 분할해 가지고 돌려줄게. 그런데 그때 3,200만 양이 그 당시 달러 기준으로 지금 달러가 아닙니다. 그 당시 달러 기준으로 2,400만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4억 5천만 양이면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한 그때 돈으로 3억 달러 정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돈으로 3억 달러도 더 됐겠지. 그러면 지금 3억 달러도 4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한 15년 전에 아니 120년 전이네. 124년 전에 4천억이면 그때 그 지금 돈으로 얼마 되겠습니까? 최소한 뭐 한 10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중국 워낙 큰 나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청나라가 망하면서 뭐 배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물고 땅땡이도 뭐 뺏기고 그다음에 금광도 뺏기고 뭐 그다음 뭐 그러다가 거의 그 청나라가 그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909년에 그 미국으로부터 3,200만 양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그 당시 돈 2,400만 달러. 그래서 첫 배상금으로 1909년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를 갖다가 설립을 했냐면 미국 유학생 사무처를 설립했어요. 아, 우리가 중화가 아니구나. 우리는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진짜 거의 그냥 죽은 사자에 불과하구나. 그러면 배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학생을 보내야 되겠다. 영국도 보내고 프랑스도 보내고 독일도 보내는데 미국으로도 보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미국 유학생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류미 사무처라고 하는 미국에 유학하는 유미 학무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설립을 했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설립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화원이라고 한 정원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그 미국 유학생 사무처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생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1911년에 이름을 청화학당이라고 바꾸고 1912년엔 이름을 다시 청화학교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바꾸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생들이 딱 갔다가 와 봤더니 어이구 그 미국 갔더니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학이 뭔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뭔데 그냥 뭐라고 번역을 할까? 유니버시티가 왜 유니버시티가 대학인지 모르겠네. 대학을 갖다가 그대로 영역을 해보면은 빅스쿨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는 미들스쿨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하이스쿨. 그러니까 중학교는 미들스쿨, 고등학교는 하이스쿨, 대학교는 빅스쿨 아닌가? 어쨌든 유니버시티를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대학 쓰고 있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버드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러니까 청화학교도 청화대학이라고 합시다 해가지고 1925년에 대학부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28년에 이 청화학교 대학부가 1928년에 국립청화대로 승격이 되는데 이때 청와대를 갖다가 전폭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당시 1928년에 중국의 최고 실세가 누구였느냐? 저 사람이 장개석이잖아요. 장개석이 1928년이면 진짜 청나라는 망했고 신해혁명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은 그냥 4분 5열 돼가지고 갈갈이 찢겨가지고 어땠습니까? 막 군벌들이 이렇게 막 그거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일본까지도 이제 침략해가지고 막 그냥 어수선하고 그 와중에 이제 공산당 막 이렇게 태동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어쨌든 1928년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남경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장개석이었는데 장개석이 청와대를 국립대로 승격을 시킨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장개석이 청와대학을 과학기술 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육성해라.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은 청와대에서는 하지도 말아라.
그냥 과학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인문사회과학은 그냥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그걸 갖다 딱 한 거예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100년 전에 장개석이 청와대를 우리 중국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 전통이 지금 공산당 정권인 중국 정부에까지도 지금 이어져가지고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경대,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2개를 갖다가 딱 찍으라고 하면 뭡니까? 북경대, 그 다음에 청와대인데 북경대는 뭐다? 대륙의 정신이다. 청와대는 뭐다? 대륙의 기술이다. 북경대는 대륙의 브레인이라고 하면 정신, 뭐 어쨌든 영혼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청와대는 대륙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장개석이 반성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한나라 할 때 우리나라 한민족 말고 이렇게 그 서양 그 열강들한테 심지어 뭐 쪽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외놈들한테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결국은 기술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디를 이렇게 막 할까 하다가 어디를 찍을까 하다가 청와대. 그래서 청와대 여기는 그 앞으로 중국의 기술을 담당해라. 대륙의 기술을 담당해라. 그거를 한 사람이 그 장개석이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까지 청와대학교 졸업생이 17만 명이래요. 그거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요거는 그냥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 페이지 청와대학이 뭐 저렇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경은 여러 번 가봤었는데 베이징은 여러 번 가봤었는데 뭐 자금성도 여러 번 가봤고 그랬는데 북경대학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원명원 같은 데 가봤었는데 근데 뭐 거기가 그렇게 그런 코스는 아니죠. 그 관광 코스는 아니죠. 그런데 북경대하고 청와대학이 붙어 있대요. 그냥 길 하나만 건너면 이쪽 길로 건너면 북경대, 이쪽 길로 건너면 청와대 이런데 저기도 이제 청와대 건물이 저런 모습이다. 조금만 더 보여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예. 그다음에 그거쯤 좀 띄워봐 주세요. 저기 청와대학교 개교 그 100주년 된 사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 청와대 그 개교 100주년 사진이 아마 있을 텐데 그 보면은 그 청와대가 언제 설립됐다고 그랬습니까? 공식적으로는 1911년에 유학생 준비관이 청와학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와대학이 뭐 대학부가 설립된 건 1925년이고 국립청와대로 승격된 건 1928년이고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학은 자기들의 그 설립 일자를 1911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에 그 청와대학교 그 개교 그 100주년을 갖다가 기념하는 세레모니를 아주 거창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저거죠. 이게 그 맨 왼쪽이 무슨 자냐면 경이란 뜻의 경. 그게 이제 경사경자, 경문고등학교 경자가 이제 간제차로 저렇게 씁니다. 경축, 청화, 이렇게 화려할 화자를 쉽게 저렇게 씁니다. 청화대학 건교 그 학교를 갖다가 세운 지 100주년 대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네. 무슨 인민대회 하는 것 같이 보이네. 1911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조금 전에 띄워주셨던 사진 있잖아요. 뭐 외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저 사진. 저기 연설하는 사람이 뭐 예일대 총장인가 어쨌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총장이 그 저 100주년 기념식에 딱 나와가지고 청와대학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뒷줄에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누굽니까? 약간 흐릿하지만 딱 봐도 알겠죠. 저 사람이 시진핑이고 그 다음에 거기 시진핑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더 간 사람이 저 사람이 후진타오 같이 생겼네. 그런데 2011년에 100주년 기념 그 행사를 아주 그냥 중국에서 거국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내 서열 1, 2, 3 그다음에 4, 6위, 7위까지 왔었대요. 그 국가 서열에 그때 2011년도에 그 국가 서열 1위는 국가 주석 후진타오.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서 네 번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네 번째, 오른쪽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방궈, 세 번째가 원자바오 총리, 네 번째가 뭐 자칭린 정엽 주석, 그 다음에 6위가 시진핑 국가 부주석, 그 다음에 7위가 리커창 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그냥 그 중국의 핵심들이 다 저 청와대 100주년에 왔었는데 그 중에서 후진타오도 청와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방궈도 청와대 출신이고요. 무엇보다도 시진핑도 청와대 출신이다. 후진타오는 수리공정학과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수학과인 것 같아요. 수학과의 65학번, 65학번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은 화학공정학과라니까 뭐 화학과인 것 같아요. 화학과 7호학번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석, 그 현 주석, 그 다음에 전 주석이 다 청와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 출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람들 뭐 많이 있던데, 그런데 희한한 게 청와대 출신으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리라고 하는 그 바둑 구단 있지 않습니까? 구리도 청와대 출신이고, 커제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둑 기사 커제도 청와대 출신이고, 그다음 제가 작년엔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김신이라고 김구 선생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김구 선생 아들 김신 장관, 공군 참모총장도 하고 교통부 장관도 하셨던 김신 장관도 청와대 출신이다. 그거 갖다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뭐 당연히 청와대 출신이 많고, 그 다음에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저기 뭐 MIT랑 이렇게 쭉 비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이공계 학과가 청와대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북경대하고 청와대하고 서로 삐까삐까한데 이과적으로만 따지면 청와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공대가 어디입니까? MIT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MIT하고 비교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청와대는 좀 희한하게 생긴 게, 희한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학부생은 1,600명인데 그 대학원생은 4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학부생보다 2배 이상이 대학원이 더 커. 그래서 석사과정은 22,000명, 박사과정은 2만 명. 박사과정이 학부생보다도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학생이 석사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학교 순위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통계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저게 2025년입니다. 이제 보는 기관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던데, 어쨌든 저긴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딘가에서 저걸 갖다가 했는데, 근데 그 청와대학보다도 전 세계 1등은 어디다? 좀 전에 나왔었죠. MIT. 2등이 어디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3등이 옥스포드. 4등이 하버드. 제가 가본 데 한 군데도 없네. 5등은 캠브리지, 6등이 스탠포드, 그 다음에 7등이 스위스에 있는 쥐리 대학입니다. 스위스 대단하죠. 8등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고, 9등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그 다음에 10등이 칼텍, 11등이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유펜 나왔죠. 12등이 버클리, 그 다음에 13등이 호주에 있는 멜번, 14등이 베이징 대학. 그러니까 2025년 현재 저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베이징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한 게 난양 이공대학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 그러니까 8등도 싱가포르, 그 다음에 15등도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칼텍보다도, 유펜보다도, 버클리, 멜번보다도 더 등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16등이 어느 학교다? 코넬 대학교. 야, 누구 아들 지금 코넬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등이 홍콩대학교, 18등이 시드니 대학교, 19등은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호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13등, 18등, 19등.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중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대학 중에서 제가 가본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를 갔었을까요?
조금 전에 그 앞에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조금 전에 가본 대학은 제가 가본 대학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냐면 홍콩 대학밖에 못 가봤네. 전 세계 1등부터 20등까지 그 대학 중에서 제가 가본 데는 홍콩 대학밖에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20등이 청와대학이에요. 베이징 대학이 14등 아니었습니까? 청와대학이 20등. 그러니까 중국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학교다. 청와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이냐면 21등 보겠습니다. 시카고, 22등이 프린스턴, 23등이 예일대학교. 프랑스 대학이 24등으로 처음 나오는데 저게 PSL 저게 뭐지? 뭐 솔본도 아니고 뭔가 그랬더니 위니백시대 파리 뭐 시앙스 에레트르 이렇대요. 그러니까 저게 그랑제꼴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학교를 뭐 솔본 같은 학교 다 없애버리고 평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래봤자 프랑스 학교가 24등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토론토 대학교, 스위스 학교 또 나왔죠. 에든버러.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학교가 처음 남아요. 뮌헨 공과대학, 뭐 베를린 대학교, 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뭐 그런 학교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맥길 대학이 그 캐나다에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호주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등이 서울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32등이 공동 32등이 동경대학이에요. 제가 저기서 가본 대학은 어디 있느냐? 서울대학 가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 동경대학 한번 가봤었어요. 나 가본 대학이 없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맨체스터, 홍콩, 그 다음에 39등에 보면은 복단대학교, 푸단대학교가 39등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있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런 대학, 교토대학. 저 교토대학도 가봤는데 그 다음에 노스웨스턴 대학 당연히 제가 나왔으니까 가봤고 어쨌든 저런 정도의 대학 순위인데 그 다음에 연대도 있네요. 56등에. 그 다음에 뮌헨 대학이 있고 카네기 멜론도 제가 가봤나? 그 앞에까지밖에 안 가봤네. 카이스트가 53등이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한국 동문회 관련된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청와대학이 저렇게 세계 20등이고 서울대학보다도 순위가 한참 높고 동경대학보다도 순위가 한참 높은 그러한 명문 대학인데 한국 동문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동문회가 그 사진 이렇게 쭈룩 그 띄워져 있는 거 그 보여주세요. 한국 동문회가 그 청와대 그 얼럼나이 해가지고 한동수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은 한양대 공대 교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한국동문회는 청와대 한국동문회는 2007년도에 결성이 됐는데 초대 회장이 한동수 교수고요. 그 다음에 그 한동수 교수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 딱 나가면은 박승찬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찬 교수가 용인대 교수님인데 저 글로벌 인사이트 할 때 박승찬 교수님이 중국 관련된 뭐 일이 있으면 맨날 나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자랑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 출신이고 청와대 한국동문회 그다음 저기 뭐 제2대 회장도 하시고 그랬대요. 제가 그 기사를 갖다가 쭉 읽어봤는데 그 월간조선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그 월간조선 기사를 쭉 봤을 때 어떤 기사가 있냐? 저기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아무리 뭐 청와대학 나오고 그래도 중국어 하면 조금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어디 사람이야?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 한국? 뭐 그러면서 뭐 조그만 나라네? 뭐 중국 사람들 뭐 이러다가 근데 대학 나 청와대 나왔는데 그러면은 태도가 달라진대요. 그 다음에 청와대 사람들은 굉장히 끈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이름이 없는데 청와대 동문회 그 북경 저 중국 지사장 지회장하는 분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와대는 어떤 학교냐?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으로 치면은 카이스트다. 근데 왜냐하면
카이스트가 이공계 전문대학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 두 개를 갖다 꼽아라 그러면은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하고 뭐 이렇게 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와대는 한국으로 치면 카이스트인데 카이스트에다가 뭐를 섞었느냐? 고대를 섞은 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3대 인맥하면 뭐 고대 출신, 뭐 해병대 출신, 뭐 어느 지역 출신 뭐 해가지고 거기 딱 가입하면은 인생 살기가 좀 많이 편해진다면서요. 근데 청와대학이 이공계 중심이고 이공계 중심이니까 다 그냥 자기 그냥 혼자 잘난 맛으로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청와대 출신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고대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 전문학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그 기사를 쭉 제가 읽어봤더니 중국에서 북경대하고 청와대는 그 자체로 신앙이래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그 학생이 학부에 16,000명 있다는 거잖아요. 16,000명 있으면 한 학년에 몇 명 있다는 겁니까? 4,000명이라는 얘기예요. 4,000명을 뽑는데 중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예컨대 우리나라가 4천만일 때 4,000명 뽑아도 10,000분의 1이에요. 4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데 4,000명 뽑아도 10,000분의 1이에요. 4억이면 몇 명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10만 분의 1이고 8억이면 20만 분의 1이고 3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겠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태어나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중국 인구가 뭐 10몇억 인데 근데 그 중에 청와대 졸업생은 17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되긴 하겠네. 10,000분의 1, 10,000분의 1 하면 17억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북경대 청와대는 그 자체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뭐 동경대, 그 경도대, 교도대 이런 대학 다니면은 딱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 옛날 소설을 갖다 딱 보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컨대 제가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동경대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일제시대 때는 뭐 동경대, 경도대 이런 데 딱 가면은 교복 입고 다녔대요. 그다음에 모자도 딱 쓰고 다니고. 그럼 제가 조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경의 거리를 동경대 그 교복 입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저같이 생겨도 우와 막 이랬대. 그다음에 교토의 거리를 뭐 오사카 거리를 그 경도대 그 교토대 그 교복 입고 딱 다니면 막 사람들이 와 그랬대.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 예컨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일본에 이렇게 딱 갔는데 그 똑똑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어느 사장님이 당신 그 교토대 들어가면 동경대나 교토대 같은 데 들어가면 내가 양자로 삼아줄게 뭐 이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북경대나 청와대나 그런 데 다니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뭐 어떤 그 학생이 한국 사람이 그 뭐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를 놀러 갔대요. 어떤 지방에 딱 놀러 갔는데 몇십 킬로에서부터 찾아왔대요. 당신 진짜 북경대 다니는 사람 맞아? 당신 진짜 청와대 다니는 사람 맞아?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뭐 한 50km면 아우 멀다. 그걸 언제 가냐 막 이러지만 중국에 있어서 50km는 우리로 치면 뭐 한 3, 4km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저기 북경대 다니는 학생이 왔대. 진짜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 청와대에 그게 뭐냐면은 그 모토가 뭐냐면은 100년 교경 청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100주년 돼가지고 청와대가 100주년 됐습니다. 경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자가 뭐냐면은 임중이 도원. 그러니까 임무는 중한데 길은 멀다. 그래서 청와대여 100주년 됐으니까 아주 경사스럽고 그런데 청와대여 너는 중국을 책임져야 될 그런 임무가 막중하다. 그 다음에 아직 중국의 수준은 많이 지금 올라가고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그랬어도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 따라가려면 길은 멀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